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비과세는 안일비자 쓴 겁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재산세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때 재산세 비과세는요, 시험에 개별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종합 문제에서 이렇게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특징, 비과세는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종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건, 비과세 요건을 여러분이 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는 특성상 여러분 요건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든지 또는 외국 정부나 또는 주한 국제기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종합청사 건물 신축했답시다. 세종자치시에 종합청사 건물 신축한 거죠. 그러면 이때에 정부는 바로 국세이 과세권자가 되면서 건축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바로 재산세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다만 주의할 건 여러분 항상 뭐가 나면 여러분 외국 정부가 나면 뭐 확인하라 했지만 항상 여러분 그렇죠? 상호주의 확인하라 했지만 상호주의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납세 문제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납세 의무자 중에서도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일 때는 여러분 그때는 요 과세권자 소유 재산이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냥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이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용.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사용일 때는 반드시 여러분, 무료인지, 유료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료 사용일 때만, 무료 사용.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유 재산에 월세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임차 들어왔으니까 이 월세를 줘야 되겠죠? 근데 월세를 지급 안 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는 거죠. 아니 당연히 임차 들어왔으면 임차를 줘야 되는데 임차를 지급하지 않더라는 얘기야. 그럼 미안하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월세를 줘야 되는데 월세를 못 주는 대신 재산세를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무료일 때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무료일 때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 뭐일 때는 유료, 정상적으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월세를 지급하고 사용한대요. 그럼 이때는 대가 줬으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재산세도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과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무료냐, 유료냐 요거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냐가 달라진다. 이런 걸 시험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유료 사용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뭐일 때만 무료로 사용할 때만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키워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는 뭐죠, 여러분? 유료냐, 무료냐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도 구분한 비과세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재산세 성격상 과세를 하지 않을 것들을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요때 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요 6가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어떤 토지냐 하면 여러분 얘들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더라도 여러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세 성격에서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란 말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수익세 성격상 과세를 안 하겠다. 요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우리 입문 과정에서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 여러분 출제를 좋아하는 규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아니는 토지죠.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통제보호구역 아니는 토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뭐죠, 여러분? 전답과선이죠, 여러분. 전답과선. 이게 우리 재산세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농지를 말하는 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산세 농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전답과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농지와 대지를 뭐고 여러분? 얘들은 뭐고 여러분? 과세. 그리고 얘들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얘들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군사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전답 과선인 농지와 대지는 뭐고? 과세. 이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출제들이 매우 좋아하는 규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농지인 전답 과선과 대지는 뭐고 그러면 과세. 이거를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는 거면 비과세.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3번이 있죠. 여러분, 외우시지 마시고요. 예, 내용 자체 딱 보는 순간 어감상, 단어의 의미상 딱, 비과세 냄새가 풍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산림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최종림이라든지 시험림이라든지 또는 공원자연 보존지구의 안에는 임야라든지 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다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여러분. 자, 4번. 임시형 건축물, 우리 취득세 비과세였거든요. 다만, 취득세 비과세일 때 조건은 여러분, 1년을 초과해서 존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요. 즉,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 비과세는 여러분, 재산세도 역시 임시형 건축물 비과세가 되는데 조건은 여기는 과세 기준제 1년 미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임시형 건축물만 비과세된 거죠. 그러면 임시형 건축물이 뭐 여러분? 부속토지라든지 여러분 또는 임시형 건축물이라더라도 여러분 이러한 별장 등 중과 대상일 때는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된다는 걸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5번 6월 1일 현재 여러분 6월 1일 어떤 날이죠? 그렇죠. 과세기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는 이제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여러분 뭐죠, 여러분? 주택 건물. 그래서 얘들은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이죠.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건물은 비과세가 되는데 이 뭐는 여러분 부속토지는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속토지는 과세가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출전들은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과세 표준과 세율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 재산세 이 과세 표준과 세율은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꼭 좀 표시해 두시고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은 별표 3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 토지, 건축물, 주택이죠. 여러분 적으세요.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죠? 주택이죠. 이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 이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여러분 구조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시가편에 곱하기 뭐다,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 표준에 곱하기 뭐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 그래서 두 가지의 계산 요소로 구성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전이 살짝 이렇게 장난칠 수 있죠. 즉 토지나 건축물과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편액을 한다. 그럼 마저 틀려 여러분?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뭐가 나온다면 시가 편액 곱하기 뭐가 나온다면 공정시장 가입비리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러면 여러분 시가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표는 지방세의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얘는 과세권자가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 하는 가액이 되면 평가한 가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가표는 어디서만 나오는 말이다?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시가표액은 실제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액이라든지 시장 가치인 시가가 아니라 그냥 과세권자가 지방세법 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물건별로 뭐 한가 여러분? 평가한 가액. 여러분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여러분 가격과 가치 개념 배우셨죠? 가격과 가치 개념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얘는 가격의 개념이 아니라 가치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유세일 때는 재산세나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공정시장 가입표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이 공정시장 가입표는 재산세 과세표는 물론이고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를 구할 때도 나오는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그럼 이때 도대체 공정시장 가입비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이거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지방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비율을 바로 뭐라면 이거를 바로 공정시장 가입비랍니다. 이때 여러분 의미는 모르셔도 좋은데 여러분 시험 대비로는 반드시 토건의 공정시장 가입 비율과 주택의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만 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는 공정시장가표는 몇 프로로 하고 여러분 70%로 하고 주택의 공정시장가표는 몇 프로 한다 그러면 60%로 한다는 걸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웁시다. 토고는 70, 주택은 60.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죠. 토고는 70, 주택은 60. 리듬 타주면 되는 거죠. 저는 노래를 못해서 노래방에 안 가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꺼이 한다면 이건 랩을 거죠. 토고는 70, 주택은 60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건 여러분 모든이죠. 여러분 모든. 모든 토지는 모든 건축물은 무조건 70%고요. 모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되면 60%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 합산 과세 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토지가 나오면 몇 프로? 70%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상가, 사무실, 공장용 건축물 무조건 70%. 네. 또는 뭐 고급 오락장 또는 골프장용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나왔다. 사치성 재산이라도 무조건 공정시장가표는 몇 프로면 70%이죠. 주택이기만 하면 무조건 60%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물러나면 고급 주택이라든지 별장용 사치성 재산에 공헌하는 주택이라도 무조건 주택인 이상 공정시장가표는 몇 프로다 여러분? 60%다. 이거 반드시 숙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토건은 70, 주택은 60. 오 예. 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과세필이 결정되면 이제 여기다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 자, 역시 뭐 시험에서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자, 특히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은 언제든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부동산 등에 여러분 재산세율 별표 3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에 이 재산세 이 세율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례세율과 그다음에 여러분 뭘로 누진세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자, 일단 토지 이 세율은 어떻게 하느냐?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토지 구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토지는 토지 이용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크게 분리 과세 토지,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 합산 과세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이때에 바로 0.07%짜리, 0.2%짜리, 4%는 다 뭐죠,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근데 세율이 하나야 세 개, 여러분. 세 개죠. 구분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면 차등 비례세율이죠. 0.07% 비례세율도 있고 0.2% 비례세율도 있고 4%짜리 비례세율도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어떤 게 0.07%짜리고 어떤 게 0.2%고 어떤 게 4%인지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얘들은 시군구 단일에서 소유자를 합산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합산 과세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어떤 세율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누진세율이 나온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건축물이죠, 여러분. 건축물. 자, 건축물일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0.25%가 바로 기본세율이 되겠습니다. 0.25%가 기본세율이 됩니다. 025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025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죠. 꼬로!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죠. 몇 프로? 4%짜리죠. 꼬로! 4%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여러분 공장용 건축물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공장용 건축물이 시의 주거지역이 됩니다. 시에서 시의, 즉 도시 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공장의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시의 주거지역에 있으면 여러분 이건 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여러분 공장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거죠.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다.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이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 요 0.25%의 더블이죠, 여러분. 두 배로 가서 몇 프로 여러분? 0.5%로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모든 건축물의 기본세율이 몇 프로다? 025 이렇게 외우시고요. 네, 그리고 꼬러가 나오면 몇 프로면 4%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역시 만약에 여러분 세율이 나오면 절대 여러분 요 주택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별표 3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택에 대한 세율. 그럼 주택에 대한 세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으면 별장과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이렇게 크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별장만 여러분 4%가 되는 거고요. 고급 주택을 포함한, 그래서 여러분 특히 별장이나 고급 주택은 다 사치성 재산은 똑같은데 여러분 여기는 오로지 별장만 4%로 가고요. 4%로 가고 별장만 4%가 가고요. 여러분 고급 주택을 포함한 일반적인 주택일 때는 고급 주택을 포함한 일반적인 주택일 때는 여러분 이때는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4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누진세율 있죠, 여러분.
그래서 0.1%부터 0.4%까지 4단계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과세 표준에 따른 누진세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건 예외로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누진세를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이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꼭 적으세요. 1세대 1주택으로서 and 얼마? 시가변액이 얼마야? 여러분 9억이야죠. 조건이 두 가지 여러분. 첫째, 시가변액이 얼마 여러분? 1세대 1주택이면서 시가변액이 9억 원 이하인 이 최소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요 기본적인 0.1%, 0.4% 각 단계별로 0.05%포인트를 인하한 0.05%포인트를 뺀 바로 0.05부터 출발해서 0.35%까지의 4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를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이 어쨌거나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요 1세대 1주택에서 시가편의 9억 이하인 우리 일반 주택일 때는 조금이라도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때는 0.1%, 0.4%까지가 기본세율인데 반해서 요 시가편액이 9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일 때는 3년간, 그래서 2021년부터 3년간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죠. 이 3년간 한시적으로 0.05% 인하된 0.05%부터 0.35%까지 이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걸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주택이란 재산세 과세 방식이 여러분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택일 때는 주택에 대한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통합하여 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주택일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통합하여 무슨 과세 여러분? 일괄 과세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은 물론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이 고급주택과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주택이라는 재산세는 여러분 주택의 형태, 즉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또는 별장이나 고급주택이냐 이런 거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뭘로 여러분 주택별로 무슨 과세한다고 여러분 개별 과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택별 개별 과세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출전에 살짝 바꾸죠. 뭐로 여러분? 주택 소유자별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합산 과세한다는 걸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탄력세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자, 특별한 재정수나 재해 등의 발생을 해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정될 때 한해서 이때는 해당 연도 안에서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 한에서만 즉 5년간 3년간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 안에서만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하시죠 여러분 가감할 수 있는 세율 이걸 뭐라 한다면 탄력세율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재산세 부가징수 별표 3개 시험에 여러분 단골손입니다. 단골손님 별표 3개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재산세 우리 부가징수 그래서 재산세나 과세는 언제죠? 매년 6월 1일자로 과세한다는 것 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목숨 걸고 외우셔야 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언제 현재로 과세한다? 6월 1일자로 과세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 즉 우리 재산세는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에서 징수합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여기다 꼭 적어. 무슨 방법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가징수한다. 절대 놓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여러분 신고 납부가 없고 여러분 오로지 보통징수죠. 그럼 보통징수는 항상 액션을 누가 쳐는 거다 여러분? 그렇죠. 과세권자가 액션을 쳐는 거죠.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주죠 여러분?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기간 개시일 전 5일 전까지 납부기간 개시일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요 납부기한은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 여러분. 별표 3개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별표 3개죠. 이때 물권에 따라서 날짜가 다른데 여러분 토지는 매년 9월 하반월이고요. 건축물은 매년 7월 하반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일부터 말일은 여러분 하반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반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몇 월이 여러분? 9월.
토지는 9월이 되고요, 여러분. 건축물은 몇 월이죠, 여러분? 7월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꼭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일 때는 주택분 산출세계 2분의 1은 7월 하반월, 나머지 반은 9월 하반월 이렇게 두 번은 나눈 거죠. 그래서 왜냐면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택일 때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바로 건물분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니까 한 번에 다 내야 되는 거죠. 자, 상가 건물과 토지는 상가 건축물은 따로 토지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가 건축물은 언제 내고 7월 하반월, 상가 부속토지는 9월 하반월인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니까 한 번에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너도 나눠서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반씩 나서 반은 7월 하반월, 나머지 반은 언제? 9월 하반월. 그러면 이렇게 주택 건물분 따로, 이제 주택 부속토지 따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과세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한다?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외우실 때 주택은 2분의 1씩. 다만 주의한다. 산출세계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죠. 여러분. 산출세계 20만 원 이하이면 그때는 여러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때는 7월 하반월에 그냥 한꺼번에 끝내자 그죠? 한꺼번에 끝내자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정기분 납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건 인문 과정 본 강의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강조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정기분 날짜와 관계없이 여러분 수시분으로 부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누락이 되거나 여러분 위법 또는 차고동으로 인하여 기부가한세 이미 부가한세액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시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렇게 정해진 날짜와 관계시 없이 정해진 날짜와 관계없이 언제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 시험에 대비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소액 징수 면제를 했습니다. 징수할 세액이 일정한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고지서 한 매당 징수세액이 얼마 여러분? 2,000원 미만이죠. 2,000원 미만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답니다, 여러분. 징수를 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를 한다는 거를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2,000원 미만이면 이거는 뭐 징수 비용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거겠다. 차라리 이거 징수 안 하겠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징수할 비용보다 징수할 세액이 적으면 그때는 오히려 납세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때는 부과하지 않겠다, 징수 안 하겠다 그럽니다. 이걸 뭐라 한다 그러면 소액 징수 면제랍니다.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없는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규정이죠. 오로지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규정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보유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돼, 여러분. 네, 매년 돼.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으면 세부담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보유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유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내는 거죠. 그 매년 내는 이러한 보유세가 급격하게 시가 등의 상승해서 재산세가 급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즉 올해 부과되는 해당 연도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로 초과하지 마라. 여기 이하의 의미로 갖고 있는 거죠. 올해 부과되는 세금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넘어서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상한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원칙은 몇 프로냐, 여러분? 15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가 100이다 봅시다, 여러분.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가 얼마냐면 100. 그럼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요 100의 150%는 얼마? 150이 올해 부과될 수 있는 최고 세액이다 그입니다, 여러분. 자, 올해 과표에다 세를 곱했더니 여러분 산출세액이 170이 나왔어요, 여러분. 올해 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170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올해 부과될 수 있는 금액 얼마까지? 150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거고 15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20은 부과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어떤 거 여러분? 적은 거. 여기 즉 상한선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택이다. 주택인데 특히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소유 주택이죠. 개인 소유 주택. 개인 소유 주택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소유 주택은 어디로 가느냐? 법인 소유 주택일 때의 공정시장가율은 여러분 이때는 여기로 갑니다. 150%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일 때는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인지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서 여러분 바로 개인일 때는 바로 그 주택의 시가표에 따라서 105% 그래서 3억 이하 때 주택의 시가표액이 3억 이하의 소액이죠. 105%. 3억 초과 6억 이하 때는 110%. 그 다음에 6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때는 130%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제일 높아도 여러분 105, 110, 130%까지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인 소유 주택은 150%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가 소유는 주택이면 법인이 소유는 주택일 때는 여기서 제외하여 어디로 간다 그러면 150%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이 재산세도 여러분 부가세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면 재산세 납부세액이라서 바로 20%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한 번 더 모르는다면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세 말고도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때 그 지방교육세 부과대상인 재산세에는 바로 도시지역분을 제외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본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병기세라는 것입니다. 병기세. 병행하여 기재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본시세 여기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고칩시다. 이거를 소방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방분. 소방분야에 대한 지역 자본세를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소방분야에 대한 지역 자본세 이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때는 어디에 재산세 납세 고지세 여기 뭐라 했냐면 나란히 적어. 요 나란히 적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병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재산세는 여러분 납세 의무 편의 제도로서 납세 의무 편의 즉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 편의로 봐주는 제도를 우리는 납세 의무 편의 제도라는데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납과 물납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요 재산세는 분납은 물론 물납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건 여러분 모든 납세 의무자가 다 분납과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한해서만 바로 납세 의무 편의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분납은 밑줄 250만 원 초과가 되고 여러분 물납일 때는 1000만 원 초과가 바로 요 대상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입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이거는 지금 입문 과정 처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가정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방세에서 중시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우리 국가가 부과하는 이제 국세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뭐고 여러분 지방세가 되는 거고요. 우리 지금부터 어디로 간다 여러분 국세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때 국세 중에서 여러분 보유세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그렇죠.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보유세인 국세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바로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뭐냐? 물론 시험에는 여러분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여러분 많으면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세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예외적 현상을 보시고 여러분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를 공부할 때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다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여러분. 보유세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일단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가 전제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출발점은 뭐야 여러분? 그렇죠. 재산세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재산세가 출발점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그 얘기죠.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 고액이죠. 여러분 여기서 고액. 다른 말로 예전에 한때는 이걸 뭐라 했으면 그죠? 부자라고 했으면 그래서 부자만이 내는 세금이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종합부동산세였던 거죠. 근데 워낙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라서 바로 공시되는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된 이제 우리 보유세가 됐죠. 예전에는 우리 전 국민의 1%가 안 되는 0.8% 정도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다가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함으로 해서 주택 가격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에 따라서 공시되는 가격도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바로 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고액의 부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내는 바로 보유세가 되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너무나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뭐가 과세된 상태에서 여러분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바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한해서만 이자에 대해서 요 재산세보다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국세를 바로 뭐라 한다면 바로 누진세를 한다. 물론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여러분 누진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누진세를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예외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외가 바로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바로 누진세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3% 또는 6%이 비례세로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로 보면 돼요, 여러분? 예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뭐 예외로 논하시고 여러분. 요걸 제외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바로 우리 누진세를 부과한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부동산이 있네, 여러분. 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있기만 하면 이때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무차적으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동산이 있기만 하면 일단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재산세가. 근데 이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예요, 여러분? 고액이죠, 여러분. 요거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안에서만 다시 한번 우리 국세 쪽에서 보유세를 부과하게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뭐가 과세된 상태에서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요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가액이 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일 때 고액일 때 다시 한번 뭐 부과하겠다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한번 부과하겠다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요 그림을 꼭 보셔야 돼요. 이때 그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안에서만 다시 한번 뭘 떼는 거냐면 종합부동산을 또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미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서 이미 뭐가 과세되는 상태죠, 여러분? 재산세가 이미 부과되는 상태죠. 노란 선에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인데 또다시 빨간 선에 뭘 때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때리니까 여러분 무슨 과세가 되죠, 여러분? 선이 두 개가 나오죠. 이 선 두 개, 노란 선의 재산세와 빨간 선의 바로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 무슨 과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중과세를 말하는 거죠. 이중과세. 그래서 바로 이 이중과세가 되는 걸 어떻게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되는 부분에서 부과된 뭐가 있다면 재산세가 있다면 그 재산세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빼내야 되는 거죠. 재산세를 반드시 빼내는 거죠. 재산세를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된다, 여러분?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뭐로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금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금액이나 뭐를 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재산세를 빼내야 되죠. 이 빼지 않으면 무슨 과세가 돼요, 여러분?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이중과세에 대한 바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중과세에 대한 차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합부동산 성격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역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고 여러분 다만 여러분 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인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이 대물세고 예외가 별도와 종합만 된 예, 우리 대인세인데 종부세는 여러분 무조건 대인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뭐죠 여러분? 소유자별로 무슨 과세하고 여러분? 합산과세를 하고요. 합산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무슨 세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하죠. 누진세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이때 합산하더라도 얘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내를 과세냈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과세 치르면 시군구 단위로 부과한 거에 반해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여러분 국세이기 때문에 과세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국내죠. 국내로 바뀌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세율이죠 여러분? 합산과세 때는 어떤 세 여러분? 누진세율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다만 누가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여러분 누진세로 과세를 하지 않고 여러분 3% 또는 6%이 비례세로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원칙이다 예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비례세로 과세는 예외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건 누구한테만 법인이 소유하는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적용하는 규정이다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다. 그래서 어디에서만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우리 종부세는 역시 다시 취득세, 등록, 면허세 똑같이 응능과세로 합니다. 여러분 응능과세. 그리고 역시 재산세 똑같이 여러분 무슨 세 여러분? 당해세 성격을 띠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당해세는 중개업서 배우시겠지만 여러분 얘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바로 요 당해세가 항상 우선 배분을 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한번 살짝 보자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서 여러분 중요하다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항상 주의할 건 딱 하나인데 여러분. 자, 종합부동산세부터 여러분 국세입니다. 국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세는 특징이 여러분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국세는 여러분 세무서장이 과세권자로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십니다. 자,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뭐였죠, 여러분? 지방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왔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왔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누가 나온다, 여러분? 납세지에 관할 누가,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온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세가 부과되면 국세 14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때는 뭐 소득세냐 법인세냐 부가가치세냐 상속세냐 증여세냐 뭐 이런 관계없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가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납세지는 납세 의무 이행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장소적 지인데 여러분 이때에 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납세지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때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러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과세를 할 때 대물세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납세자가 개인이냐 법이냐 단체나 이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은 개인은 물론 누구도 여러분 법인이나 또는 비거주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데 특히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누구면 개인이면 이때는 우리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요걸 준용해서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거든요. 준용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바로 개인은 소득세법상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요 소득세법상 납세 지인 어디를 주소지를 기본적으로 납세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국세는 기본적으로 주소지, 개인일 때는 주소지를 납세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요. 그럼 법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법인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때 법인세법상 납세지는 여러분 영리법이냐 비영리법에 따라서 여러분 영리법일 때는 본점 소재지를 말하고 여러분 그리고 민법 등에 의한 비영리법일 때 여러분 주사무소 소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본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법상 어떤 법이 여러분 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주사무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를 말하냐 여러분 비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한다라는 것을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인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인 법인은 여러분 상법상 영리법인은 물론 여러분 우리 민법 등에 누구냐면 비영리법인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비거주자인 개인이라든지 또는 국내 사업장과 국내 원천 소득이 없는 우리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는 주소지가 없죠. 기본적으로 주소지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주택이나 토지 이 어디로 여러분 소재지 이때는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를 한다. 이거는 원칙이야 예외 여러분 예외죠.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아니라 여러분 예외로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건 주로 어떨 때 여러분 비거주자인 개인 그래서 소득세법상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성격을 띠고 있는 여러분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과 국내 원천 소득이 없는 바로 외국 법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기본적으로 속성상 주소지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얘들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올라가라 소재지로 가는 거죠. 물론 이때 이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그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을 납세지로 한다는 걸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뭐 과세권자 납세 문제는 여러분 이거 별표 하나 정도는 표시가 되겠어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나온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주 가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꼭 기억하셔야죠. 종합부동산세는 뭐를 과세 대상으로 하냐 그랬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랬죠,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으면서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바로 누진세를 과세되면 여기 별정을 제외한 주택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요 세 가지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입니다.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해 주시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몇 가지? 세 가지. 주택, 종합, 별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 주, 종, 별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뭐? 주, 종, 별 이렇게 합니다. 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의 뭐는 여러분? 별정을 제외된 거죠. 그러면 우리 재산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아니 교수님 별정은 사치성 재산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근데 왜 종합부동산세 과세돼서 별정을 제외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분 말씀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별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냐면 여러분 이미 별정은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을 몇 프로 맞았어요? 여러분 4% 맞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몇 프로였지만 4%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재산세 제일 높은 4% 맞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또다시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입니다. 이미 몇 프로 맞아버렸기 때문에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세는 4% 맞아버린 별정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별정은 제외되지만 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급주택은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죠. 과세 대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돼요. 별정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무슨 세를 과세했지만 얘는 누진세를 과세했죠.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과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주종별은 여러분 바로 재산세에서 무슨 세를 과세된 누진세를 과세했죠.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과세된 요 세 가지 주종별 요 세 가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에서 비례세를 과세된 재산세에서 무슨 세 여러분 비례세를 과세된 게 바로 세 가지가 있었죠. 바로 뭐였죠, 여러분? 첫째,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 별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분리과세 토지죠. 분리과세 토지.
또 모든 건축물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여러분 항상 얘들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례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 제외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비례세로 과세되는 것만 얘들은 바로 비례세로 과세된 별장, 분리과세 토지 모든 건축물은 뭐만 과세하고 여러분 재산세만 과세하고 종부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는 여러분? 바로 요 주종별은 재산세는 물론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이니까 요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여러분 종합부동산 세액은 여러분 크게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로 나눠지고 여러분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가액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되는 거고 여러분. 또 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종합선세가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바로 별도 합산세액을 뭐한 금액 여러분 합한 금액이죠. 그래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뭐는 토지는 뭐만이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만이고 뭐는 없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뭐는 없죠 여러분? 바로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꼭 외우셔야 합니다. 별표 3개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 3가지. 어떻게 보면 되죠 여러분? 주, 종, 별. 여러분은 어느 배에서 오신 천사님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나 시험에 떨어지면 이때는 왼수가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셔서 바로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